예, 우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문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11에서 12번 문항이거든요. 묶여있는 두 문제가 묶여있는 한 세트 지문이에요. 요새 출제 의도는 이제 의문의 변동을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문의 변동.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문 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를 완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출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또 심화된 수업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업 장면의 일부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문 변동의 정의가 나옵니다.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에는 종류가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가 있고요. 두 의문이 하나로 줄어드는 축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두 의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 의문 사이에 의문이 덧붙는 첨가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했고요. 예를 들어 여덜은 리을 비읍 중에 리을로 발음이 되잖아요. 이것이 겹받침 리을 비읍 중 비읍이 탈락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문의 개수가 줄어든 것을 탈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섬이불처럼 니은이 지금 첨가가 됐죠. 니은이 첨가되면서 의문의 개수가 증가했죠. 이런 것을 첨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에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매년 문법 시험에 꼭 나오는 그러한 그 내용이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는 나보다 키가 커서 좋겠다라는 문장에서 커서 있지 않습니까? 이 커서에는 의가 탈락되었다는 것을 찾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의문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라고 질문을 똑똑하게 했네요. 자, 여기서 커서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다. 기본형이 이제 크다라는 형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가 만약에 출제가 문법에서 된다면요.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기본형을 반드시 떠올리시고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형을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다라는 형용사에서 이제 용언이 활용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다, 크고, 크며, 커. 이렇게 되면서 의가 떨어져 나간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가 탈락됐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이 의탈락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뭐랍니까? 맞다. 그러면 의문 변동의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용언의 활용을 예로 들어 알아보자. 근데 여러분 용언의 활용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이 문법에서는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풀어야 오히려 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결코 공부하실 때 특히 문제 푸실 때도 그렇고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그냥 넘겨지지 마시고요. 떠올리셔야 됩니다. 용언의 활용이라는 것은 용언에 뭐가 있냐?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활용이라는 건 뭡니까? 어간과 어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미가 막 바뀌어 나가는 거, 이렇게 변화해지는 모습 등을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용언의 어간 끝에 모음, 아와 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어간과 어미를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학생 중에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잘못된 그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를 모르신다면 정확하게 중학교 교과서라도 들여다보셔서 정확하게 어간과 어미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그렇죠? 모음 아어가 탈락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용언 어간 끝에 모음, 그렇죠? 어간을 알아야 뭐 끝에 모음이 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간의 끝소리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의문 변동 결과를 어떻다? 표기에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뭡니까? 표기에 반영하는 그 케이스를 좀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어간의 끝소리 니은 미음 뒤에 어미의 첫 소리가 이제 된 소리로 이제 교체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간의 끝소리 히읗이 있는데 이것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어떻다? 의문의 변동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잘 분류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까지 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커서의 경우는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은은 어떻습니까? 나은, 낳고, 낳으면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나타가 기본형이고, 근데 히읗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도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아, 그럼 음론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경우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A를 바탕으로 선생님의 그 첫 번째 이러한 음문의 변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음문 변동을 이해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는데 사례가 이제 쭉 나온 거더라고요. 사례. 그 다음에 음문 변동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음문의 개수 변화 이렇게 세 개의 특성을 갖고 나눴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풀립 같은 경우는요. 풀립이라고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뀐 부분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응에서 리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풀립에서 처음에 이제 풀립,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요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니은이 또 새롭게 첨가가 됐네요. 그렇죠? 니은이 있다 보니까 리을 니은이 어떻습니까? 같아져서 유음화가 됐죠. 이렇게 니은 첨가가 되고 나서 유음화도 있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니은 첨가와 유음화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요 피읍이 비읍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 니은 첨가가 되면서 유음화까지 된다.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정확히 구별을 해주셔야만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첨가가 있었으니까 음운의 개수가 이제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니은 첨가와 유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교체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첨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체와 첨가가 있는 것이니까 축약이 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흑화덕이라는 이제 선택지가 나왔는데 흑화덕은 이제 흑화덕이라고 이제 표기가 된 거예요. 음운 변동 결과가. 그래서 이제 교체와 탈락이다. 그래서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확인을 해보시면 흑화덕은 이제 흑화덕으로 이제 표기가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역과 히읗이 축약이 되면서 흑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화덕이 돼서 처음에는 리을 기역이 됐으니까 자음군 단순화로 탈락이 된 겁니다. 탈락. 겹받침에 리을이 탈락된 거죠. 그리고 기역과 히읗이 키읔이 됐으니까 축약이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축약이 됐으니까 당연히 음문의 개수는 감소가 됐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축약과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체는 맞고 탈락이 아니라 교체다. 축약이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건 맞았지만 탈락이 아니다. 축약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맞춤옷이 있다는 건데 이 맞춤옷은 어떻습니까? 맞춤옷, 축약, 탈락이라고 하는 줄어듦이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맞춤옷은 맞춤옷 할 때 여기에 그 어떻습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이 일로 갔죠. 조심해야 될 게요. 미음이 받침이 지금 그 뒤로 연이어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연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음. 그러니까 연음은 음운의 변동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위에 선생님이 A 부분에 말씀하실 때 연음이 이야기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건 음운 변동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있다.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운의 개수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축약이 없었죠. 탈락도 없었고, 그렇죠? 줄어든 것도 없었다. 다 틀렸네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4번에 보시면 옛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옛 이야기 할 때 교체 첨가 늘어난 거냐 이렇게 하는데 옛 이야기를 보시면요, 옛 이야기가 되면서 니은이 첨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첨가됐고 그다음에 시옷이 디귿으로 옛 이야기가 되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니은이죠. 그러니까 비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이제 교체니까 첨가와 교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운의 개수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죠. 첨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교체와 첨가, 증가 그러니까 다 맞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이제 5번 문제를 보시면요. 달맞이꽃이라고 했습니다. 달맞이꽃. 여기 달맞이꽃은 교체냐 축약이냐 줄어든 거냐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달맞이꽃은 어떻습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지금 생겼죠. 달맞이꽃 할 때 이 꽃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없어요. 없어. 그렇죠? 달맞이 할 때 이것도 연음이기 때문에 4번과 마찬가지로 음운 변동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나만 있는 교체에 해당된다는 거죠. 교체. 그렇죠? 음운의 개수는
변동이 없다. 그래서 축약이 없기 때문에 그거 줄어든 것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왜 답이고 아닌 것까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답만 골라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서 공부해야 될 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개념을 알아야 될지를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자, 교체라는 건요. 음은 교체란 말을 씁니다. 음은 법칙이고요. 형태소 교체라고도 하고 대치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치란 말을 꼭 알아두세요. 수능 특강이라든가 이런 교과서에 대치란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교체는 대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한 형태소나 형태소 하나가 또 음소 우리가 잘 아는 자음음이에요. 음소가 결합하거나 음은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소나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음들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에 해당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더 12번 문제를 이제 추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2번에서는 이제 기억 니은에 해당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래서 기억에는 이제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고요. 니은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억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관객이 많으니 미리 줄을 서라. 그러니까 서라라는 용언이 나왔단 말입니다. 서다라는 용언. 그러니까 어간서에 서다가 기본형이니까 어간서의 모음 그쵸? 어가 왔죠. 어와 뒤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가 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음 탈락이 되는 거고요.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동사 서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사 서다. 이 서다가 활용하면은 어간 서의 정결음이 어라가 붙는 거입니다. 서어랍니다, 원래가. 근데 거기에서 이 어가 생략이 된 거죠. 그렇죠? 앞에 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어가 생략이 되면서 설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탈락이 된 거고요. 해라체 명령형 표기가 바로 설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어와 어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하나가 탈락된다. 그래서 어가 탈락됐다. 모음 탈락이 돼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경우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서어라라는 이 표현에 어색해 하거든요. 설화라는 말을 많이 썼으니까 이 중간에 어가 있다는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니은번에 보시면 이제 돌아오는 기차표는 내 것만 끊어라 할 때 끊어라. 자, 끊어라의 기본형이 뭡니까? 끊다잖아요. 그렇죠? 기본형을 반드시 찾아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용언들은요. 그래서 끊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활용이 되면은 끊어, 끊으니, 끊는, 끊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간 끈의 끝소리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같은 경우, 같은 경우 이런 어미 앞에서는 히읗이 어떻게 됩니까? 탈락이 되는 겁니다. 탈락. 그래서 음운 변동이 어떻습니까?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끊어라 할 때 어가 모음이고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이 돼버린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1번은 표기에 그 반영된 모습이 잘 된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떠라는 것은 이제 뜨다가 기본형이잖아요. 뜨다가 활용이 돼서 뜨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간 뜨에 모음 의가 있잖아요, 원래가. 근데 어로 지금 됐잖아요. 떠니까 시작은 어미와 결합할 때 의가 탈락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경우가 되고요. 니은에 가시면은 내가 집에 빨리 가서 아쉬웠다. 가서라는 표현, 원래 가다가 기본형인데요. 가다가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니,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사 가다가 활용하면 어간 가에 연결어미 아서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서. 그러니까 아가 생략이 된 겁니다. 똑같이 아가 두 번 들어가니까 동음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간 가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할 때 아가 탈락되면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한 겁니다. 그렇죠? 2번이 결국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이제 체육 시간에 교실에 불을 꺼두자. 꺼라는 건요. 끄다가 기본형이잖아요. 끄다가 활용하면 어때요? 끄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간 끄의 모음 의가 여기서는 이제 어가 되겠죠.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결국 어떻게 된다? 탈락이 된 겁니다. 탈락이 되면서 음운 변동이 표기가 반영된 거죠. 의가 여기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 3번은 맞는 거고요. 4번 니은에 보시면 오늘은 새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어간의 끝소리 니은이 나왔죠. 이게 신다라는 것이 기본형인데 신다가 활용하면 신어 신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간의 끝소리 니은 뒤에 어미의 첫소리가 기역이잖아요. 그렇죠? 첫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되고 있어요. 기역이 그렇죠? 그래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케이스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4번 그 선택지에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지금 많은 김밥을 만다 할 때 이 기본이 말다잖아요. 그렇죠? 말다가 활용하면 마라, 많이, 마오 막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간 말의 끝소리 리을 있잖아요. 리을 말할 때 리을. 근데 리을이 마는 할 때 니은이 나오잖아요. 니은이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이 여기에 표기에 반영된 경우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니은에 보시면 독서로 쌓은 지식, 이 쌓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형인데요. 이 쌓은이, 쌓는, 쌓소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간 쌓의 끝소리 히읗이 있잖아요.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자면 의가 모음인데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결국 히읗이 탈락이 됐죠. 그래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자, 5번 마지막 5번에 보시면요. 아버지 대신 빨래를 넣는 모습이 보기 좋다. 널다가 기본형이 되겠죠. 널다가 활용하면 어때요? 널어, 너니, 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간 널의 끝소리 리을이 우선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는 그렇죠? 예, 결국 리을이 탈락이 됐죠. 그래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겁니다. 리을이 없기 때문에. 자, 니은에 보시면은 가을빛을 담고 있는 감나무 열매를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담고 기본형 담다잖아요. 담다가 활용하면 어떻게 담아, 담으니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간의 끝소리 미음 그죠? 받침이란 얘기예요. 미음이 뒤에 어미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교체된 겁니다. 그래서 꼬로 이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담다 할 때 이렇게 어간을 반드시 여러분께서는 구별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형에서 어간을 이렇게 구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막상 학생들이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의외로 1학년 학생들 중에 어간과 어미를 구별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근과 접사와 어간과 어미와의 관계도 혼돈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정리를 1학년 안에 해결을 하시고 2학년 올라가시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로 이제 이 부분은 이 표로 그려놨으니까요. 음운 변동에는 교체가 있고 축약이 있고 탈락이 있고 첨가와 사이소리가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셔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에 나오면 답만 보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풀고 정리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분석적으로 정확하게 개념들 끌어내서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넘어가는 것이 모의고사를 갖다가 임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다음 시험에 연결되면서 실력이 향상되고 내신 시험도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모의고사 보는 시험지를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공부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